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을 가지고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유도했고 그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가지고 다시 그 의미를 따져봐서 볼티시티가 어떤 이제 물리적인 원인으로 볼티시티가 증가할 수 있는가 혹은 감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볼티시티라는 성분은 물론 Z 코디네이트에서 볼티시티라는 성분은 스트레칭이라는 어떤 현상과 그리고 틸팅이라는 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레노이달 텀, 요 세 가지 현상에 의해서 이제 볼티시티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걸 우리는 볼티시티 이퀘이션이다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각각의 물리적인 의미까지 따져봤는데,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알긴 알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대기의 현상 혹은 여러 가지 유체를 다루는 그 지구 물리 유체를 다루는 현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도대체 원리인지 예시를 들어서 조금 볼 수 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물론 하다 보면 더 쉽진 않지만 뭐 일단은 예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세 텀을 가지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스트레칭 텀, 그리고 틸팅 텀 2번, 뭐 솔레노이덜 텀 3번이라고 해서 세 개의 텀을 순서대로 이제 한 개씩 예제를 필요하면 한 두 개 정도까지 들어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되게 나중에 이해하고 나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뭔가 지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스트레칭 텀부터 시작을 합시다. 스트레칭 텀은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이 실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조금 요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뭐냐면 아주 간단한 실험이에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약간 언덕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존재하고 언덕이 존재하는 위에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을 쫙 채워서 그럼 여기 다 물로 채워져 있겠죠. 그렇죠? 물로 채워져 있는데 이 물을 이렇게 흘려요. 물을 이렇게 흘리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물이 여기 있는 어떤 물 기둥이 있을 거고 이 물이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밀려서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기둥이 이쪽은 채널이 넓어지니까 이쪽은 좁았지만 이쪽은 채널이 뭐 높이가 좁았지만 이 채널의 높이가 기둥이 이제 여기에 있는 언덕을 지나고 나면 이 물기둥의 길이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운 바가 맞으면 만약 얘가 여기서 한 1회 정도로 돌고 1 정도의 강도로 돌고 있었다면 얘가 지금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거의 이 정도의 속도로 이제 늘어나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회전 속도가 이게 늘어나니까 회전 속도가 2의 속도 정도로 돌아야겠죠. 회전이. 그렇죠? 그 정도. 실제로 이게 나오는지를 실제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흘려보내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NSF 플루이드 메카닉스 시리즈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 유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쫙 이렇게 시리즈별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볼티시티라는 영상의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거기 이제 11분 30초 정도에 있는 실험이에요.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이게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 자, 이쪽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런 식의 험프라고 써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언덕이겠죠, 언덕. 그렇죠? 이런 언덕이 이렇게 있고 이를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는 실험을 하는 거죠. 그 실험 세트를 이제 한번 봅시다.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렇죠? 두께가 미끄러지고 다시 인크리즈하고 증가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네. 이런 식 이제 검은 지역이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아이고 제가 멈췄는데 이제 여기가
언덕이죠.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높은 지역이고 여기가 낮은 지역, 낮은 지역인 거죠. 그리고 이 공을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공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십자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 흰색에서 돌면은 이게 얼마나 빨리 도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오케이, 네, 됐네요. 자, 볼게요. 이제 그냥 흘러가면 회전하는 성분이 없으니까 이제 별게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돌리면 이제 돌면서 저렇게 지나갈 텐데 이제 저렇게 돌면서 두꺼운 지역으로 가니까 천천히 돌죠. 그렇죠? 여기서는 빨리 돌았는데 깊이가 이제 깊은 부분, 긴 부분에선 빨리 돌았는데 이 깊이가 이제 낮은 부분에 가니까 늦게 돌죠. 이게 뚜렷이 보이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건 스트레칭의 반대이긴 한데, 자, 요게 이제 스트레칭을 더 잘 보여주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중간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 정도 속도로 돌던 게 이제 좀 깊은 데로 오면 늘어나면서 훨씬 빨리 도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 속도가 여기서 천천히 돌다가 여기서 굉장히 빨리 도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요게 요 우리의 스트레칭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뭐 이 정도만 사실은 보면 될 것 같고 이 비디오가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을 많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혹시 여러분들 여유가 되면은 좀 끝까지 다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저는 뭐 이제 수업 시간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스트레칭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분명히 보다시피 여기 있을 때는 천천히 돌던 어떤 현상이 공이 천천히 돌았는데 물론 공은 여기 뛰었으니까 여기서 도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서 돌고 있기 때문에 얘도 돌겠죠. 그렇죠? 이게 긴 쪽으로 오니까 이게 훨씬 공이 빨리 도는 것을 보게 됐죠. 그렇죠? 그거를 실제로 실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사실은 요거는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 우리가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이렇게 돌 때 이렇게 몸을 모으는 현상하고도 거의 비슷한 거라 뭐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틸팅으로 가볼게요. 자, 틸팅을 이제 대기과학 쪽 현상에서 이제 찾으면 가장 대표적인 게 뇌우가 발달할 때 생기는 회전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저기압이 존재해도 저기압이 굉장히 빨리 아주 빨리 돌진 않아요. 심하게. 그렇게. 그런데 뇌우가 발생하게 되면 가끔 굉장히 빨리 도는 이제 메조사이클론이라는 굉장히 빨리 도는 사이클론이 생기고 그게 더 심한 경우에는 토네이도라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는 성분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도대체 요 회전하는 성분이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하는 게 요 틸팅이 도움이 돼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우리 홀튼 책에 있는 이제 클램프라는 할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세요. 이제 쓴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보시면 기본 아이디어는 이래요. 이제 뇌우가 생길 때 물론 우리나라의 뇌우는 조금 더 지형이 결부되어 있어서 더 복잡하지만 이제 미국 쪽의 뇌우를 보면 대평원 지역에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평원 지역에서는 이제 지형의 효과는 거의 없고 특정한 지역이 이제 가열되면서 생기는데 일단 그 배경장이 어떤 형태냐면 이런 식으로 윈드시어가 많이 존재해요. 윈드시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층하고 상층하고 풍향과 풍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층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이쪽이 북쪽이네요. 이쪽이 서쪽이고 서풍 계열인데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제 이쪽 하층 죄송해요. 동풍 계열이네요. 동풍이고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서풍 계열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람이 연직으로 가면서 이렇게 바뀔 때 요거를 우리가 윈드시어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바람이 연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어떤 공기가 이렇게 돌겠죠. 그렇죠? 실제로 보면 여기 있는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고 여기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파이프 형태로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그리고 계속 있으니까 이게 이런 식의 회전이 계속 이렇게 파이프처럼 존재하게 돼요. 이걸 이제 볼텍스 튜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텍스 튜브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볼텍스 튜브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의 볼텍스 튜브가 지금 이쪽하고 방향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네, 반대로 보이네요, 여러분들한테. 이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니까 볼텍스 튜브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어, 제 손을 안 쓰는 게 낫겠네요. 제 화면이 반대여가지고 오른손 왼손이 이제 방향이 바뀌어 보이니까 좀 더 헷갈리게 할 것 같고, 화면만 한번 그릴게요. 이런 식의 윈드시어가 존재하면 일단 이런 식으로 볼텍스가 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볼텍스가 돌고, 이제 문제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뇌우가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 기류가 어딘가에는 존재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강한 상승 기류가 어딘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칩시다. 상승이 있었어요. 강한 상승이 있으면 이 상승이 이 볼텍스 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휘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볼텍스 튜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가운데 상승이 있으면 이게 뿅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이렇게 평평했는데 가운데 상승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볼텍스 튜브가. 그럼 볼텍스 튜브가 휘어지면서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돌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돌고, 그럼 우리가 틸팅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어떻게 돌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돌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돌겠죠.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여기서는 이 돌던 방향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아래쪽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고 위쪽은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겠죠. 그리고 결국 닿은 지역은 이런 식으로 돌게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쪽 방향의 볼티시티였는데, 그렇죠? 이제 성분으로 따지면 이렇게 도니까 거기를 오른손 법칙으로 감싸지면 이쪽 방향의 어떤 볼티시티였는데 이게 벡터가 휘면서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 주변을 이렇게 도는 이쪽 방향의 볼티시티 성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도는 볼티시티 성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식으로 저기압성 회전이 굉장히 작은 스케일로 생기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다시 이런 식이겠죠? 그렇죠? 이런 식인데 이게 이렇게 휘어지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고기압성 회전으로 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고기압성 회전이 차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볼텍스의 방향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이 볼텍스 튜브를 따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화살표를 오른손으로 감아줬을 때의 방향으로 회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은 결국은 이 볼텍스 튜브가 서버렸으니까 여기서는 저기압성 회전, 여기서 고기압성 회전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요게 바로 틸팅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수평 방향으로 이제 향하던 이 화살표가 틸팅,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던 화살표가 이 주변에 이렇게 도는 건데,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건데, 이게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돌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뇌우 주변에서 굉장히 빠르게 도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제 요거를 어, 설명할 때 쓰이는 개념이 틸팅이에요. 그리고 뇌우 주변에서는 이게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뇌우가 있으면 연직류가 있으니까 얘를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돌기 시작한 것을 또 이렇게 엿가락처럼 늘려요. 뭐죠? 스트레칭 현상도 같이 존재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는 현상이 시작이 됐는데 이 도는 게 더 강해져서 결국은 굉장히 빠른 토네이도 같은 현상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런 현상이 이제 뇌우에서의 이렇게 회전하는 현상이 이 틸팅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설명이 돼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더 강해져서 토네이도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굉장히 잘 보여주는 비디오가 있어요. 사실은 사이언스를 위한 과학 비디오가 아니라 이제 마이크 올빈스키라는 이제 예술가가 사진 찍는 분이신가 봐요. 그 토네이도를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게 유튜브로 있어서 제가 사실은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DVD를까지 구매를 했는데 유튜브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볼티시티 4K하고 마이크 올빈스키라고 찾으시면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그리고 영상은 보여드릴게요. 자, 요 비디오인데 이제 자 처음에는 이제 환경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요 사진 보면 어때요? 잠깐 멈출게요. 지금 아래에 있는 요 뭉게구름들은 요쪽을 향해서 가고 있죠. 요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요 큰 조금 중상층호는 어때요? 중상층호는 이렇게 가고 있죠. 무슨 얘기냐? 얘는 얘를 향해서 가고 얘는 얘를 향해서 가고 있어서 결국 여기에는 얘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식의 바람, 연직 방향의 바람 차이 때문에 이런 식의 회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의 볼텍스 튜브가 계속 생기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이런 볼텍스 튜브가 여기에 뭐 상승 기류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가 어떻게 되죠? 얘가 이런 방향의 회전으로 바뀌겠죠. 그죠? 이게 좀 그리기 어려운데 뭐 요런 스타일의 회전 이렇게 그림이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런 식의 저기압성 회전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 굉장히 뇌우가 오기 전에 북미에서는 잘 형성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아래랑 바람이 다른 구조 뚜렷이 보이죠? 그럼 저기서 저런 식으로 수평 이제 오버터닝 되기 때문에 이제 수평으로 깔리는 볼텍스 라인이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뇌우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상승 기류가 있겠죠. 상승 기류가 있는 부분으로 바로 갈게요. 시간 관계상 상승 기류가 있는 부분은 4분 21초 볼게요. 4분 21초로 가면 4분 이 정도까지 봅시다. 그래서 상승이 어딘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자세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회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 여기에 밑바닥이 지금 아주 토네이도처럼 아주 빠르진 않지만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말리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말리고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저기압성 회전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압성 회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조금 이제 더 진행을 하는 걸 보시면 저게 똘똘 말리기 시작하는 게 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게 진행이 되다가 스트레칭까지 가미가 돼서 저 똘똘 말리는 현상이 더 길어지면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이게 막 움직이니까 좀 그런데 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똘똘 말리던 현상이 여기 위아래에 이제 연직류 때문에 스트레칭을 만나게 되면 뭐 여기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좀 작은 편이고 이제 위쪽으로 빨리 올라가니까 이게 스트레칭처럼 느려지겠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칭을 만나서 이 벡터가 굉장히 이 볼티시티가 강해지게 돼요. 얇아지면서 굉장히 볼티시티가 강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토네이도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생기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한 이쯤에 5분 정도 근처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서 자, 이런 식으로 토네이도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얇아졌지만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죠. 그렇죠? 아까 그 조금 두꺼웠던 뚱뚱했던 애가 스트레칭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얇아지면서 회전이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뭐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토네이도의 예를 통해서 이제 썬더스톰, 이제 뇌우가 생길 때 이제 연직 방향으로 회전하는 성분이 이렇게 쓰면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회전하는 성분으로 바뀌는 현상, 그리고 그게 쫙 늘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강한 볼티시가 생기는 현상. 그래서 틸팅과 스트레칭 두 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다음은 다른 틸팅의 예제이긴 한데 조금 사족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뭐 꼭 여기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에 조금 예제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우리가 유도한 방정식 자체가 굳이 기상현상에만 국한된다라는 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하천의 흐름 같은 것에도 설명을 하는데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천을 보면, 하천은 우리가 직강공사를 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자연천은 이런 식으로 꾸불꾸불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공류천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류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꾸불꾸불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너무 꾸불꾸불해지면 이게 여기를 뚫어버려서 이제 이렇게 다시 지나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여기가 왜 이렇게 꾸불꾸불해지는가? 우리가 지리 시간에 뭐 혹은 지질의 시간에 배우나요? 지질 시간에 뭐 이쪽은 이제 유속이 빠르고 뭐 이쪽은 뭐 유속이 좀 느려서 여기는 쌓이고 여기는 깎여 나가서 그런다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볼티시티 역학이 가미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흘러갈 때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런 상태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좀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어떤 천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점 살짝 휘어지는 어떤 형태의 천이 있다고 칩시다. 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를 축을 따라서는 뭐 이런 식의 라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축을 따라서 과연 얘가 어떤 물질이 흘러가는가? 사실 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기본적으로 천이 있으면 그 위층에는 이쪽에 플로우가 존재를 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지금 하천을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하천이 사실 위쪽에선 잘 흘러가지만 아래쪽에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가 빠르지만 여기서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그렇죠. 아래는 마찰이 있어서 아무래도 천천히 갈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떤 볼티시티가 생기냐면, 위쪽이 아까 윈드시어가 있을 때 마치 말리듯이 얘가 사실은 흘러는 가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회전이 생겨요. 이런 식의 볼티시티 관점에서 볼 때. 무슨 얘기냐? 이거를 볼티시티 축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요런 오른손으로 감아지면 이런 형태의 볼티시티 형태로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아주는 형태의 이런 형태의 볼티시티 축이 생기고, 얘가 뭐 그냥 평평하게 간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하천을 따라서 흘러가겠죠.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이렇게 이 하천에 이렇게 흐르는 방향의 직각인 성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지 않은 것이 흠이죠. 뭐냐면 이쪽은 멀리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멀리 돌아야 돼서 얘가 아무리 유속이 좀 있어도 이 속도를 따라가질 못해요. 얘는 지금 이만큼 돌아야 되는 동안 얘는 요만큼만 돌면 되잖아요. 실제로는 이게 어느 정도로 따라가지 못하고 살짝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살짝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 결국 이렇게 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쓸데없는 거 지워버렸네. 뭐 이런 식으로 휘어진다고 쳐도 조금씩 따라온다고 쳐도 저쪽 유속이 좀 있어서 결국은 이쪽으로 휘어지는 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얘가 얘기랑 직각인 형태랑 이렇게 진행 방향과 직각인 형태의 볼텍스만 있어요. 이렇게만 도는데, 얘가 지금 성분이 어떤 성분이 생기냐면, 그림을 좀 잘 못 그리지만 요 성분과 요 성분 두 개로 쪼개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 성분만 있으면 상관이 없죠. 요 성분은 지금 직각인 진행 방향과 직각이니까 얘는 이렇게만 도는 어떤 벡터예요. 근데 문제는 요 성분은 이렇게 도는 벡터인 거죠. 그래서 이 성분들이 이렇게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플로우가 이제 안에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표층수는 바깥쪽으로 밀려나가고 안에 심층이라고 하기엔 좀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밑에 있는 물의 하층은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몰리게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밀려나가고 바깥쪽으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도는 형태가 되게 되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는 계속 파내게 되고 깎아내게 되고 여기서는 그걸 파낸 걸 계속 쌓아놓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계속 흙이 쌓이고 여기는 더 파이고 이런 형태의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식의 공유천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제 여기서 비디오에서 이제 조금 해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설명을 하진 못했는데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요걸 보시면 조금 더 뚜렷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하고 동일한 형태로 이런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와서 도는 거죠. 도는데 이제 이 돌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좀 봅시다. But upstream, there is no vorticity component in the vertical direction, nor in the streamwise direction.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흐를 때 여기다 약간 볼티시티를 잴 수 있는 이런 어떤 바람개비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리고 보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돌죠. 그렇죠? 왜냐면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마찰 때문에 아래는 천천히 흐르고 위에는 빨리 흐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말리는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감아지는 것처럼 이런 식의 볼티시티 벡터가 생기는 거죠. 얘가 이제 줄 흘러간다라고 치면 이게 여기선 이런 식으로 유체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 일자로 못 흘러가고 이쪽이 유속이 더 빠르거든요. 이쪽보다 실제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휘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쪽이 더 빨리 흐르니까. 그래서 요거를 성분별로 나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요쪽 성분과 요 성분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요 성분은 아까처럼 이제 윈드 시어 유속의 시어에 의해서 인 것이고 요거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닌데 요 성분이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요 성분. 요 성분이 생기면 요거를 오른손으로 감아진다고 생각하면 위쪽에서는 이쪽으로 가고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흐르는 어떤 회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위쪽에 있는 어떤 물질은 자꾸 밖으로 흐르려고 해요. 요건 상관없고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이 얼렁도 플런트 이제 얼렁도 플로어를 가진 요 성분이 이런 회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피스에 있는 거는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실제로 보면 이쪽 밀려나가죠. 바깥쪽으로 하고 왜냐면 이런 서큘레이션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약간 무거운 무거운 오일 검댕 같은 걸 흘려보면 이제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얘네들은 안쪽으로 보여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깔려 있는 애들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 때문에 여기 퇴적물이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회전이 생기게 되고 볼티시티 역학 때문에 여기에 퇴적물이 쌓이고 여기는 퇴적물을 자꾸 깎아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천이 생긴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공유천이 생기는 제대로 된 역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학부 1학년이나 혹은 고등학교 때 배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볼티시티 역학을 여러분들이한테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바깥쪽이 빨리 돌아서 바깥쪽이 깎인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옳지 않은 설명에 속하죠. 그리고 더 정확한 설명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요 파트예요. 볼티시티 역학으로 설명하는. 오케이? 이해되죠? 근데 뭐 이건 그냥 사족이니까 뭐 이해하고 싶은 분들만 이해하세요. 네. 자, 그리고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틸팅에 대해서는 이 정도 했고 이제 그래서 볼티시티가 이제 볼티시티 어떤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감아지는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돈다라고 치면 이거 이렇게 돈다라고 치면 이걸 이렇게 나타나는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주변 플로우에서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다시 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회전 방향이 이제 이렇게 돌던 게 이런 회전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제 틸팅 텀이다. 그리고
적용하기 따라서 이제 내우에서 나타나는 회전 현상이나 이런 뭐 하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은 적용 범위가 넓은 지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갈까요? 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만 생각해 보면 쉬운 솔레노이드 항이에요. 네, 솔레노이드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수 있겠지만 이제 다시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어떤 힘이 작용할 때, 예를 들어서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가 여기서는 지금 파란색으로 할게요.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는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가 파란색은 아니고 녹색이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작용을 하죠. 동일하게. 왜냐하면 프레셔의 기울기가 지금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같은 힘이 여기는 가벼운 곳에 적용되고 여기는 무거운 곳에 적용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힘에 의해서 요 질량이 밀리는 양을 보면 가속도를 보면 가속도는 한 여기서는 가속도가 크게 나오고 여기서는 질량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가속도가 작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원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원판이 이쪽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솔레노이드 텀에 의한 볼티시티 제너레이션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이런 구조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기상 현상에서 굉장히 자주 있어요. 이제 어떤 현상이 전형적이냐면 이런 식으로 해류풍 같은 것을 설명할 때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뭐냐, 이제 여기가 지금은 뭐 같은 육지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바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오션이라고 합시다. 오션이고 랜드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이 낮 시간이어서 랜드가 가열이 더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있고 여기는 차가운 공기가 있다고 치면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제 1학년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가 솔레노이드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쉬운 설명은 이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같은 등압면이 있다고 칠 때 온도가 뜨거우면 등압면이 이쪽은 더 이제 등압면 사이에 이 공기가 같은 양의 공기가 들어있는데 차가운 공기보다는 뜨거운 공기가 훨씬 많이 팽창하기 때문에 이 등압면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쪽이 고기압이 되고 이쪽이 저기압이 돼서 이쪽으로 바람이 밀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쪽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무거워져서 여기가 하이가 생기고 이쪽은 바람이 빠져나가니까 로우가 돼서 다시 이런 순환이 생겨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서큘레이션이 생기게 된다라고 우리는 대기 물리 시간에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요 맞는 설명이에요. 정확히 맞는 설명이고 하지만 이게 솔레노이드 텀으로도 설명이 간단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차갑고 여기가 뜨겁다는 얘기는 여기에 밀도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밀도는 위로 가면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아래에 있는 선이 더 깊이 들어와 있겠죠. 여기 위에 있는 선보다 여기는 위에 있어야 될 밀도선이 이쪽으로 내려와 있을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밀도 라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1.2, 뭐 1.1, 뭐 1.0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역시 밀도선하고 이제 밀도선하고 등압선이 여기도 여전히 꼬여 있는 상태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는 지금 무겁고 이쪽은 가벼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받는 지금 기압 경도력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의 오버터닝 서큘레이션이 생기게 되죠. 요게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서큘레이션을 만들게 되고 요게 사실은 해류풍을 솔레노이드 방법 텀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표현식에 익숙하다면 기본적으로 솔레노이드 텀이 뭐였죠? 수식으로 따지면 이거 저거 안 지워지지? 자, 솔레노이드 텀은 그레디언트 로 크로스 그레디언트 P였죠. 물론 앞에 로 제곱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이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거랑 요거의 크로스 프로덕트인데
지금 요 파트가 뭐 색깔로 조금 구분할게요. 이 파트를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쓴다고 치면 밀도의 지금 그레디언트는 이쪽 방향이에요. 그렇죠? 이게 밀도의 그레디언트고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지금 어떤 방향이죠?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이쪽 방향이죠.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지금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얘를 이쪽으로 오른손으로 감아주는 형태의 순환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뭐 사실은 요게 이쪽으로 굴러가는 형태로 이런 식의 순환이 사실은 나오게 되죠. 저 크로스 프로덕트 텀을 설명을 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솔레노이드 텀에 의해서 이런 식의 해력풍 순환이 생기게 되죠. 요게 사실은 솔레노이드 텀으로 이제 이런 대기의 순환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뭐 이제 순수하게 볼티스트 이퀘이션에만 저런 식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개념을 알게 되면 사실은 많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저 볼티스트 이퀘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예제로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제가 가지고 왔고 이제 홀튼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올 텐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이쪽이 여기 밀도선이고 이쪽이 지금 콜드하니까 이쪽이 밀도가 더 높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밀도선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쪽이 지금 예를 들어서 1. 1.0 라인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0.9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1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밀도가 높겠죠. 뭐 1.1 정도 되겠죠. 근데 얘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밀도가 낮으니까 여기쯤 가면 이게 0. 이거를 뭐 0.9라고 드라마틱하게 떨어뜨려 봅시다. 지어치면 이게 한 여기는 0.9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도가 분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밀도선이 등밀도선이 생기게 되고 이 등밀도선이 이제 등압선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크로스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면 결국 이게 밀도의 그레디언트, 등압선의 그레디언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위치가 다르게 돼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는 형태의 순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솔레노이드 텀의 응용이에요. 오케이, 됐죠? 자, 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 등압좌표계에서가 죄송해요. 등고도좌표계에서 우리가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유도했을 때 나오는 볼티시티를 생성할 수 있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칭, 이렇게 느리면 있던 볼티시티가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틸팅은 사실은 뭐 생기는 건 아니고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돌던 게 뭐 이런 식으로 서서 이렇게 돌게 되는 성분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틸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레노이드. 뭐 같은 힘으로 등압면하고 이제 등밀도선 혹은 등온선하고 이게 조금 꼬여 있으면 그 무게 차이, 힘은 같은 힘으로 미는데 무게 차이에서 이렇게 돌면서 밀리게 된다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볼티시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정식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등압좌표계에서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유도하도록 할게요.